학생들이 이 순위를요 그냥 무작정 외웁니다. 아시아 1위, 아프리카 2위, 유럽 3위. 까먹으면 끝입니다. 암기만 단순히 해서는 절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대륙별 인구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였냐면 세계지리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선생님은 세계지리가 물론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외우지 않고도 유추해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중 하나가 세계 대륙별 인구 순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륙별 인구 순위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지리적 사고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세계 대륙을 우리가 6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칠판에 한번 적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대륙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세계 대륙을 그냥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그냥 적은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인구가 어디가 가장 많은지 그거를 한번 지리적으로 접근해서 순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준은 현재가 되겠고요. 자, 어디가 가장 인구가 많을까? 자, 일단 여기 6개의 대륙을 2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과거부터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지리적 범위에 속하는 곳인가 아닌가 그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것 같은데요. 바로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대륙과 신대륙 나눌 수 있겠죠? 노란 색깔로 묶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여기 이 정도가 구대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대륙이죠.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세 대륙은 신대륙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대륙, 신대륙을 나눴습니다. 그럼 어디에 인구가 많이 살지 일단 두 덩어리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구대륙이 인구가 더 많을까요? 신대륙이 더 인구가 많을까요? 우리가 세계지를 조금 공부해봤으면 알 겁니다. 이 구대륙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에 가서 살기 시작한 게 이 신대륙이죠. 즉 대항해 시대 이후로 이 구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게 된 거기 때문에 이 구대륙이 신대륙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일단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적어볼게요. 자, 여기 구대륙이 인구가 더 많고 신대륙이 인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주에 가서 살게 된 대륙이니까요. 자, 그럼 구대륙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딜까? 우리가 유추해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 아시아란 대륙에는요, 어마어마한 2개의 국가가 있죠. 중국 14억, 인도 13억, 둘만 해도 27억, 전 세계 총인구 70억인데 그중에 27억을 2개의 국가가 해당하고 있는 대륙이 있네요. 어디입니까? 아시아죠. 아시아가 그래서 인구 1위 대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1위입니다. 아시아가 1인 거죠. 자, 그럼 아시아가 왜 1일까? 왜 중국하고 인도는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것일까?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 2.7억, 뭐 파키스탄 2억, 방글라데시 뭐 1.5억 가까이, 뭐 베트남 8천만, 9천만 가까이 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 일본 1.2억. 그렇게 많은 인구가 왜 아시아에 다 몰려서 살고 있을까? 그게 지리적 사고력이에요. 왜 그럴까? 이 아시아는 다른 대륙들과 다르게 이 바람의 영향을 엄청 받고 있죠. 뭡니까? 계절풍이죠. 이 계절풍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대륙과 다르게 주식이 뭡니까? 바로 쌀이죠. 아, 우리가 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그리고 칼로리, 열량도 높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다고요. 그러니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가 인구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구대륙에서 아프리카하고 유럽이 남았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인구가 많을까? 우리가 유추해 봐야 되는데요. 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지금 개발이 가장 느린 개발도상국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인데 우리가 인구 특징을 배우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꾸준하게 산업이 발달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자연 증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네,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미 산업 수준이 고도화가 돼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자연 증가율 자체가 아프리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고요. 대륙의 크기 또한 아프리카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나라 숫자도 아프리카가 훨씬 많죠. 어디가 인구가 더 많을까요? 아프리카가 인구가 더 많게 됩니다. 그래서 2위가 아프리카, 3위가 유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대륙에서 이렇게 인구 순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자연 증가율이 매우 낮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산업 수준이 아직 고도화되어 있지 않고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 수준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유추를 해서 구대륙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신대륙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대륙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자,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미국, 캐나다 아래쪽에 있는 뭐 멕시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뭐 이런 콜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있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리고 주변의 섬나라들 뭐 요 정도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외딴 곳에 있는, 지리적으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세아니아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인구 꼴찌입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신대륙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6개의 대륙 중에서도 가장 인구수가 적어요. 여러분, 오세아니아, 이 대륙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대륙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어요. 오세아니아 전체 인구가요. 네, 넓은 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구수가 적은 대륙이죠. 자, 그럼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있는데 통계를 보시면 여긴 나라가 2개고요. 여긴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가 인구가 더 많을까요? 여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가 4위가 되고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5위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조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리적 사고력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인데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유럽을 계속 쫓아가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도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과도시화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리고 자연 증가율 역시 어느 정도 높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믿고 있는 종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트교 중에서 가톨릭교를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교가 낙태를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증가율이 또 높아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겠죠. 어디서? 이 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겠죠. 네,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가장 선진화된 국가죠. 선진국들이 뭐였고요? 오세아니아 역시 선진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 사고력을 더하면 우리가 인구 순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미래 순위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미래 순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050년 유엔이 인구 추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순위가 그대로 가지 않고 변할 거래요. 우리가 그 변화 양상도 유추해 보자고요. 자, 아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고 있는 대륙인데요. 아시아 역시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한다면 여기도 아직은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제외한다면 사실 선진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는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나라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는 여전히 인구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1위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위예요. 아시아는 미래에도 1위라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 우리가 말한 대로 자연 증가율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게 그대로 유지되니까 2위도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 유럽은 선진국이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 자연 증가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구 파트에서 배운단 말이죠. 그럼 미래로 갔을 때 점점점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연 증가율 여전히 높은데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가 되면 이 둘의 순서가 바뀌더래요. 그래서 3위가 라틴 아메리카, 4위가 유럽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두 대륙의 순서가 바뀌는 거 역시
지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되겠죠. 이제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의 순위, 그리고 미래의 순위까지, 현재 순위 유추하는 법, 그리고 미래 순위 유추하는 법까지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 순위를요, 그냥 무작정 외웁니다. 아시아 1위, 아프리카 2위, 유럽 3위, 라틴 4위, 앵글로 5위, 뭐 오세아니아 6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외워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외우면요, 시험에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막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억 안 나면 끝장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서 유추하실 수 있어야겠죠. 수능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런 도표가 나와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왔는데 까먹으면 끝입니다. 암기만 단순히 해서는 절대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사고력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하는 과정을 보여드렸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통계표 조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지리적 사고력을 통한 통계표 외우는 방법들 많이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팅!